네, 안녕하세요. 힐링무브 이주환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힐링무브 근육학에서 내측 관근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허벅지 근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퇴직근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봉공근이라는 근육도 보이죠. 그 사이에 이제 내측 관근이 있는 거고 또 대퇴직근의 바깥쪽에 외측 관근이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이 대퇴직근과 봉공근을 제거를 하니까 그 안쪽에 있는 중간관근까지 보이는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사실상 왼쪽 같은 경우는 표층 근육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표층 근육 두 개를 제거하고 그 안쪽에 있는 중간관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네 개의 근육, 세 개의 관근과 하나의 직근이 합쳐져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안쪽에 있는 내측 관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부학적 위치부터 보시면 기시와 정지를 보니까 대퇴골의 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퇴골 조선의 안쪽 선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대퇴골 조선 거친 선은 어디냐면 대퇴골의 어, 앞쪽이 아니라 대퇴골의 약간 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플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근육 자체는 대퇴골의 앞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대퇴골의 뒷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부는 이 세 가지 근육이 다 동일한데 결국에는 경골 조면에 와서 붙게 됩니다. 자, 경골 조면에 그러니까 정강뼈 거친 면, 정강이 튀어나온 면에 붙이게 되는데 어떻게 붙냐? 이 세 가지 근육과 또 대퇴직근뿐만 아니라 모두 슬개골에 의해서 슬개골과 이제 정강뼈 거친 면이 이어지는 슬개인대, 무릎인대에 의해서 결국에 정지점은 이 정강뼈 거친 면이 됩니다. 그래서 기시와 정지는 그렇고요. 자, 대퇴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어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표층에서 근육들이 다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이 대퇴직근보다 안쪽에 있는 자, 이 근육 마스터스 메디알리스라는 근육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육들에 쌓여 있으니까 어디 붙는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자, 지금 봐도 앞쪽에 붙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넘겨보면 사실상 자, 대퇴골의 뒤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거친 선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퇴골 거친 선의 안쪽 선 쪽에 이 근육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퇴골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붙는다는 기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정지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이 근육 자체는 슬개골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인대와 합쳐져 보면 자, 이 내측직관근과 대퇴직근과 또 중간관근, 대퇴직근 안에는 또 자, 숨겨보면은 중간관근이 숨어 있겠죠. 대퇴직근 안에. 자, 어플에서 이 커넥티브 티슈 C 티슈를 누르면 이제 인대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근육들의 섬유들이 슬개골에서 붙어서 자, 이 슬개 인대에 의해서 결국에 정지하는 것은 경골 조면에 정지하는 것을 이제 어플로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내측관근의 기능은요, 슬관절, 무릎의 신전, 무릎을 편다는 게 가장 큰 기능이겠고, 물론 내측관근, 중간관근, 또 외측관근 다 공통 기능이 무릎을 핍니다. 자, 그 중에서 하퇴의 내외전이기 때문에 하퇴의 내외전이란 경골 내외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안쪽에서 붙어서 가기 때문에 힘을 작용을 하면 하태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내외전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내전,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내회전 및 내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 내측관근과 내전근이 상당히 협력해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2번인데 무릎의 안정에 강하게 작용한다. 어떤 식으로 강하게 안정에 작용하냐면 자, 이것은 운동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뉴만 운동학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릎에는 중요한 각도가 있는데 Q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Q각. 자, Q각은 뭐냐면 ASIS에서부터 무릎의 이 슬개골의 중간까지 선을 쭉 있습니다. 이 선이 대퇴골의 장축이 되고요. 그리고 슬개골에서부터 이 경골 조면까지 선을 또 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슬개 인대의 장축이겠죠. 두 개의 선이 그어질 텐데 이 두 개의 선에 의해서 생기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요런 선과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어서 이 사이에 각도가 생기는데 이게 12도에서 한 16도 정도가 됩니다. 남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각도가 생기는데 이게 Q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각에 의해서 무릎뼈는 어디로 더 가기가 쉽냐면 외축으로 주행을 하기가 쉽습니다. Q각 때문에. 왜냐면 외축으로 각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릎을 피고 접을 때 무릎이 주행을 할 때 외축으로 당겨지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상쇄를 시키냐? 바로 내측관근이 상쇄를 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내측관근은 무릎의 정상적인 우리가 이걸 파텔라 트래킹이라고 부르거든요. 무릎뼈가 정상적으로 자기의 노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파텔라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안정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내측의 안쪽에 있는 사선 섬유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한 45도 정도가 됩니다. 45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져가거든, 힘 자체를. 그래서 무릎뼈를 안정적으로 안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측 관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무릎뼈의 움직임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릎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측 관근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이렇게 사진상 바로 누운 자세를 하고요. 무릎을 어느 정도 신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무릎 밑에 쿠션이나 이렇게 사진상 폼롤러처럼 이런 물건을 두고 그래서 무릎을 신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자가 하는 것처럼 자, 슬개골이 여기 있을 텐데 슬개골 안쪽에서 붙어서 올라가는 생겨져 있는 내측 관근에 손가락을 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의 내측에서 내측 관근의 모양을 촉진을 통해 확인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teardrop, 그러니까 눈물방울처럼 물방울처럼 생겼어요. 눈물이 teardrop, 눈물 떨어지는 것처럼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근육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해보시면 이 근육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근육 양이 적어서 또는 무릎의 신전의 힘이 약하셔서 근육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축구 선수들을 상상을 해보시면 무릎을 보면 안쪽에 엄청나게 발달된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내측 관근이고 특히 사선섬유까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매우 발달시켜야 되는 중요한 근육이에요. 자, 내측 관근의 통증 유발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밑에 있고요. 2번은 더 위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퇴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분의 2등분 지점에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등분 지점에 2번 정도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1번은 무릎 앞쪽에 통증 생기게 하죠. 2번은 좀 넓게 널찍하게 위아래로 통증을 방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무릎의 움직임의 제한이 적다. 즉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가동 범위의 제한보다는 근력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 관절이 좀 꺾인다, 힘이 빠진다 라는 느낌, 또 부은 것 같다 또는 열이 나는 것 같다라는 증상을 호소하는 게 이 내측 관근 트리거 포인트의 특징입니다. 자, 트리거 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번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클리니컬 마사지적으로 스트라이핑, 손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근육의 결대로 미끄러뜨리는 방식이죠. 자, 손바닥, 손의 둔덕이나 아니면 이제 주먹 또는 핑거팁, 손끝 어떤 걸 사용하시더라도 근육의 기시와 정지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 스트리핑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트리핑법 같이 근육을 다루는 기술은 온라인상에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실기 영상도 좀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옆에서 좀 배우셔야 된다. 그런 기회들을 가지셔서 스트레칭법을 직접 배우시는 게 근육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즘에 워낙 소도구라든지 이제 근육 진동건 이런 게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써도 되지만 사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려면 일단 손에 감각이 되어야 그런 도구들도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물론 스트레칭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시피 고관절을 약간 신전시키고 무릎을 지금 최대한 이렇게 굴곡시켰습니다. 그래서 굴곡시킨 다리를 검사자가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외전을 시킵니다. 외전을 시켜야 안쪽에 있는 내측관근과 또 내전근들이 같이 늘어나겠죠. 내측관근은 특히 대내전근과 부착이 돼 있습니다. 대내전근, 내전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전시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늘리려면은 이렇게 고관절을 외전까지 시켜주면 더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서서 다리 당겨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겠죠. 자, 이때도 조심해야 될 게 제일 많이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게 허리가 꺾입니다. 그래서 허리 꺾이지 않게 그걸 잘 막아주고 고관절도 역시 중립 상태 만들고 무릎 관절만 접어질 수 있게 잘 지시를 해서 효과적으로 타겟 머슬만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면 좋겠죠. 네, 이렇게 관리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관근들, 사실 이건 내측 관근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대퇴사두근의 통증 유발점 활성화 요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일단 발의 문제, 발 자체가 회내발이라든지 몰턴풋처럼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양쪽 다리 길이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발의 문제들 또 역시 무릎에 있는 근육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뛰거나 달리거나 스키, 축구, 농구 이런 운동들을 할 때 손상이 될 수 있겠죠. 또는 떨어질 때 아니면 무릎 꿇는 동작을 더 많이 시킬 때 이럴 때 이제 손상의 활성화 요인이 된다.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내측 관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